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균장입니다. 우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여기는 5일선과 21선이 있고요. 5일선이 이 21선 위로 이런 형태로 들어올리는 게 관찰이 되고 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할 듯 말 듯한 분위기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골든크로스를 확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 상승이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60일선 하나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일선을 보고 지금의 차트가 장기적으로 그리는 상승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5일선과 21선을 지우면 좀 나타나는데 정말 단기적인 상승과 조금은 길게 나오는 상승의 차이는 60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받냐 또는 지지로서 작용을 받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상승은 약간 저항으로서 간주를 하면서 그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60일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이 조금씩 내려앉은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는 36K 가격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한 34K 정도 이 가격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더 가치 표시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조금 지울게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 이후에 저항을 받은 다음 내려앉은 차트를 보시면서 이런 차트 형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서 작용을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만나서 내려앉은 모습. 여기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일선을 주목하시면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1번과 가깝다. 왜냐? 60일선이 내려앉은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 전반적으로 이제 정배열이 나오면서 200일선 제외하면은 정배열이 나오면서 순서대로 이런 배열 상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상태는 5일선과 21선의 단순 크로싱으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은 아직도 위에 있고 이격을 이런 상태로 줄여놓은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격차가 있는 형태에 불과하니까 약간은 저항 형태로 작용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존재한다면은 35K 부근 대략적으로 이 가격을 좀 보시면서 1차 매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 가격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서 제가 웨이브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웨이브를 추천했던 이유는 또는 웨이브 외에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래대금에서 이미 다른 코인들과 다른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저는 거래대금이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29일까지 장세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낮아지는 형태에 있으면은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데에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추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냥 가라앉은 모습, 이 부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크게 높여주거나 이전의 고점 이상으로 웨이브처럼 크게 높여주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웨이브는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니어 프로토콜도 이 부분 제외하면은 비슷한 상태에 있고 오늘자 다 확인해봐도 다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장이 알트장이 나올까 말까 한 장이 있는데 저는 현재 장이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버티는 장이라서 알트코인으로서 본다면은 차트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차트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정말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5일선과 21선이 있고요. 5일선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다시 그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하늘색을 잘 봐주시면은 21선이기 때문에 좀 반응도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고 하락도 좀 천천히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그어드릴게요. 하늘색 선의 모습을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이 모습에서 더블 바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더블 바텀이 됐냐? 데드 크로스가 단기선이 이런 식으로 장기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데드 크로스죠. 그리고 이 부분에 두 가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로 기록이 되고요. 이 데드 크로스조차도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대표적인 하락 지표로서 볼 수 있는
또 이동평균선으로서 나타내는 더블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그 직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상승과 비교를 하냐? 이거를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승도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골든 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관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제외하고 여러분들께서 5일선과 20일선을 나타냈을 때 앞으로 나오는 차트상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과장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전의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형태를 좀 가져가면 좋겠죠. 이거는 조금은 달리 보셔야 되는 건 이 골든 지역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런 형태로 골든 크로스도 높아지면서 또 저점도 높이는 형태가 좋지만, 저는 이 정도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쏠 놈이 뭐야 라는 것을 찾을 때는 뭐 거래대금을 보셔도 좋고요. 제가 웨이브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더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놈, 더블 바텀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종목명을 제가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분명 여러분들께서 사고 싶은 코인이나 좀 꼬시는 코인을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르셔서 지표를 누르신 다음에 이동평균선 두 개를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눈 옆에 설정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며칠 선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선과 20일선을 세팅을 해주시고, 과연 내가 보는 차트, 내가 고른 종목이 이게 외봉으로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기준에서는 거의 다 외봉으로 표현이 되고 아직 골든이 형성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한 170개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중에 제가 봤었던 것처럼 그런 차트 형태가 나온다면은 매매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같은 위치에서 관점이 형성이 됐을 때 들어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치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대금하고 이동평균선 간의 더블 바텀이 존재하는지, 뭐 관점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앞으로는 미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트장이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떤 코인들을 좀 수혜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래대금상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루나를 제외한다면은 저는 엑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엑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바이낸스장을 꾸준히 봐왔는데 그 전에 GMT 종목 보이시죠? GMT 종목이 먼저 선행성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GMT 어떤 종목이죠? 무브 투 언이죠. 근데 엑시는 P2E예요.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에요. 어쨌든 간에 돈을 번다는 그런 명목에 의해서는 약간은 좀 연동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장을 많이 보시면은 약간의 NFT나 메타버스 계열이 좀 많이 오른다라는 것이 관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목할 그 알트코인 종목으로서는 NFT 또는 메타버스 계열을 한번 지목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믹스가 어떤 코인이죠? NFT 메타버스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알트코인은 어제부터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위믹스는 다르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웨이브랑 같은 관점에 의해서는 5월 20일자에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고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NFT나 메타버스로 이런 상승이 나왔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코인이 어떤 일정을 잡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면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받고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왔고, 뭐 SK 관련 뭐 찌라시만 돌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 있지만, 아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루나랑 비슷할지 그런 것을 따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스캠일수록, 또 스캠 중에 씹스캠일수록 가격 변동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NFT나 메타버스 계열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1순위와 2순위 나눌 때 스테이블 코인 있죠. 제가 23일에 스테이블 코인 5종이라고 말씀드린 코인들,
아마 지금 현재 장세 보면은 어떤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지는 아시겠지만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실 겁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메타버스 NFT 계열과 또 스테이블 코인 장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알트코인 장세가 나온다면은 이 1, 2순위에서 이 코인들은 오를 명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보시고 싶으면은 정확한 내용은 23일에 제가 기술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고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두 가지 또 뭐 알트코인 종류 두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래 대금과 이동 평균선을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 관점에 맞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날렸었는데 거래량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앞으로 알트 장세에 있어서 테마가 정해진다면은 NFT 계열, NFT와 메타버스 계열과 스테이블 코인 장세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고 정의를 할 것이고요. 약간은 여기서는 단기, 여기서는 중단기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좀 약간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알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알트장이 가장 잘 나오는 장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트코인이 올려놓은 다음에 횡보를 시켜놓는 장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 다음에 횡보가 나올 때는 도미넌스상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장을 분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도미넌스상 이 단기 구역 안에서 48% 있죠. 이 48% 부근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알트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도미넌스상 하락을 하면서 알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도미넌스 차트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는 알트장이구나. 지금 현재는 비트장이구나. 이런 단순 지표로서만 활용을 하시고요. 예측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런 화살 표시를 그어드렸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도미넌스는 올라가면서 시장의 모든 시총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알트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 도미넌스 부분에서 이 선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트장이 나오게 된다면 도미넌스상 흐름은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 상승 포인트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포인트는 31.3과 32.5 또는 6이었어요. 그럼 1번 31.3이었죠. 이 포인트는 넘겼죠. 2번 32.5예요. 자, 이 포인트는 아직 못 넘겼죠. 그럼 지금은 애매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를 넘기고 횡보하면서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내가 하락 관점이 아닌 약간 단기 상승으로 봐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장기 상승이 아닌 이유는 영상 첫 부분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단기 상승이 유효한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전과 같은 단기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1번과 2번은 단기랑 장기인데요. 단기장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장기에 참여도 하실 분들은 단기 포트는 단기적으로 종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상승이기 때문에 하락분은 빠르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손절가를 어디를 책정하셨던지 간에 만약에 여기를 체크를 했다면은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장기 포트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때는 다 지우고 200일선과 60일선도 다 내려앉고 이 모습대로 이격이 없으면서 상승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근데 이 부분은 나스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의 경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열렬하게 따라가고 있는 차트에 해당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트코인 좀 저항을 받고 있죠. 그 이유는 그냥 나스닥이 고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무적의 13K에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약간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이 내일자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의 내용에 해당하죠.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데 제가 단순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자세하게 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그 내용과 달러의 하락세, 정확히 말하자면 달러 인덱스상 하락세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아니다. 이전에 달러 강세를 가져갔던 장관은 조금은 다른 형태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고요. 또 정말 복잡하게 말씀드리기는 싫지만 정말 많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보면은 약간은 호재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있어서 미국이 약간은 좀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내고 있죠. 또 여기에 추가로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또 합법화시키면서 여러 이슈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개방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은 좀 양적 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숫자 계산을 해봤는데 이번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풀린 금액은 약 5,400억 정도가 됩니다. 단순히 이 금액상 5,400억을 양적 긴축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을 때 긴축 금액에 대한 내용도 공시가 되었죠.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6월부터는 우리가 5,400억에 대한 금액 중에 약 1%씩 양적 긴축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극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드리면은 모두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이것도 정말 조금씩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3개월 뒤부터는 2%씩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기울기가 조금은 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연준이 뿌린 돈 중에 1%씩 2%씩 빼는 금액이 지금 당장은 몸에 와닿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우리가 진행했던 그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6월달과 7월달은 여러분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면서 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면은 저점 테스트는 끝났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언제처럼?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그냥 데드캣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나스닥만 그렇게 해설을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완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상 상승일 때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좀 잘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점을 갱신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평균선상 봤을 때도 그렇고 또 4년 주기 패턴상 그렇게 빠른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나스닥을 설명하다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니까 조금은 헷갈리실 텐데 나스닥은 우리가 지표로서 활용을 하지만 저는 따로 봐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는 나스닥의 평가는 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선반영이라면 지금부터가 반등의 시작이고 그게 아니라면 데드캣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따라가면서 하락은 귀신같이 따라가고 상승도 따라가겠지만 만약에 나스닥이 정말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온다면은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와야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다. 이 근거는 거의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부 답변을 드릴 시간은 없긴 합니다만 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